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정보들, 그리고 그 관련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천을 찍은 코스피가 꼬꾸라지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무래도 증시가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찍고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최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 좀 이제 주목하시면서 투자 살펴보셔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급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틀 만에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19일 같은 경우도 폭락장으로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18일자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됐죠. 근데 좀 추가 조정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이 5월 들어서 30조 원을 매도를 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증시 대기 자금이 증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성장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이 구간으로 이제 코스피 10,000포인트 돌파에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최근 이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코스피 8천 부근에서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겠고, 이 지금 8천 부근이 공교롭게 삼성전자는 3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일명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죠. 앞자리나 아니면은 10단위로 바뀌는 이런 구간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8천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200만 원 모든 것이 겹치게 되면서 좀 폭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빠질 것 같지가 않다가 이런 강력한 매물대가 나타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급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이제 최근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30조 이상 엄청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반등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일단 지금 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들은 개미들이 다반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최근 1년 동안 한 이틀 3일 폭락하다가 갑자기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20%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이런 급락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순매수량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의 좀 급락 이후에 급반등장하고는 살짝 성격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트럼프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비행기 타고 중국까지 날아갔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지지를 얻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일 주장하고 있는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상 항복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중동의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외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들을 혹평을 하게 되면서 당선을
했었 당선이 되게 됐었죠.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전쟁들, 중동 전쟁들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뭐 지금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다 졌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얻어낸 게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더 위대해지려고 하면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제 계속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렇게 개긴다라고 하더라도 지상전 카드를 꺼내기에는 트럼프도 매우 어려운, 향후 이제 주요 지지층들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우려죠. 마가 지지층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다. 다만 공습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요. 몇 발 미사일은 쏴야 되겠죠. 이대로 지금 끝내기에는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있어요.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라고 하던가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요 결정들을 대부분 금리 상승 시기에 후퇴를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타코죠,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중요한 국면에서 도망간다. 지금 그러면서 어제자로 인제 국채 금리가 5% 대로 인제 급등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예정이 되었었던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동 지도자들이 "이란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이 트럼프식 종전이라고 하는 게 진행 중이에요.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나타났죠. 일단 강하게 몇 퍼센트 내놔라. 중국에게 뭐 관세 뭐 얼마였죠? 160% 인가 내놔라. 이랬는데 뭐 중국이 뭐 피해를 보겠습니까? 큰 피해를 이제 보지 않고 있는데, 사실 뭐 여기서 인제 트럼프가 역시 뭐 미국이 피해를 다 보고 있겠지만 '미국이 역시 다 짱이다. 미국이 이기고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식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이나 뭐 인도 주요 국가와 여전히 뭐 관세 타결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은 말 잘 듣는 한국이나 일본하고만 지금 관세 타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식으로 종전이 되게 될 거다.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뭐 요구를 하고 있겠죠. 이란은 핵도 가져서는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전부 다 지금 이제 무료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고, 대신에 지금 이란의 동결 자산을 싹 풀어 주겠고, 대신에 이렇게 미국 말 잘 들으면은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댈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겠죠. 말 안 들어도 트럼프는 뭐 그냥 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인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근데 이대로 굽힐 수는 없기 때문에 미사일 몇 방은 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미국의 비축 미사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해 놨었던 지금 자산의 거의 절반가량을 이번에 이란 전쟁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잃어버린 비축량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굉장히 대담하게 이거를 물어봤다라고 하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략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다이다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란에게 추가 공격이 더 강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곧바로 대만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AI 반도체 뭐 TSMC 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만에게 우리 지금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구글 전부 다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쳐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의 이런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이 이 이란 전쟁에다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대신에 인제 트럼프가 이대로 그냥 철수를 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고 뭐 인제 탄핵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추진되게 되면서 정권 말기에 굉장히 레임덕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게 될, 대신에 좀 공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채 금리, 자존심은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제 공습은 진행이 될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한 달 내에 이제 좀 중요 일정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게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주 발사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게 국내 증시에 무슨 영향을 끼칩니까? 할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IPO로. 다음 달 원래 6월 말 내지는 늦어지면은 9월까지도 추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 앞당겨졌어요. 다음 달 12일에 지금 추진을 하게 되고요. 현재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 목표로서 추진이 되고, 여기서 지금 IPO를 통해서 지금 그 자금 같은 경우 750억 달러, 대략적으로 한 110조 원을 이번에 모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산 시장에 지금 블랙홀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청약자금 110조 750억 달러에다가 이 나스닥 상장을 초거대 기업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주요 이제 이 패시브 펀드에서 스페이스X의 나스닥 시총 비중이 대략적으로 뭐 한 0.3%, 0.5%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이 물량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상장 이거를 참여를 하던 아니면 상장하고 나가지고 매수를 하던. 그래서 이 리밸런싱 때문에 410억 달러가 순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워낙 거대한 기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상금으로서 한 1,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쟁여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 한 300조 정도의 자금이 증발을 하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당연히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글로벌 주요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도 ETF에다가 나스닥 추종 ETF에다가 스페이스 X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확보를 해야 돼요. 주가가 높던 낮던 일단 스페이스 X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려면은 그것도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현금을 어디서 좀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한 기술주나 반도체 위주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창신 메모리나 이런 애들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급등한 아시아 증시 위주로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격이 가장 크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한국, 대만, 중국 기업들의 최근 상승장의 비중이 대부분 반도체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그런 충격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시장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갈겨버린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전부 다 이 하락장을 좀 방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 상장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방어 물량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꼬꾸라지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 대형 IPO가 진행이 되게 된 이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보통 주가 탄력이 잦아듭니다. 쭉 뭐 한 수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성장 동력을 찾고 다시 인제 기업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지금 대단한 기업인 거는 맞으나 단기 성장 동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물음표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페이스 X가 향후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엄청난 현금 창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이 이익 성장률 대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향후 5년 동안 연간 이익 성장률이 전 세계 주요 업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전 세계 주요 업종이 연간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이 10에서 20%가 나타나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연간 200%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이 이번 빅 이벤트 이후로 다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단기 이슈에 따른 주가 급락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의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대세 상승장을 재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10,000포인트는 그때 도전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가 한 6,000에서 7,000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00포인트 돌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코스피 상승률로만 놓고 보게 되면 6, 70% 이상도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많은 종목들이 또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월가 뭐 노무라 증권 이런 데에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59만 원, SK하이닉스는 4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SK하이닉스는 2배, 더블 이상 간다. 삼성전자도 더블 이상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격적인 목표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가 12,000에서 13,000 구간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스페이스X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잦아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7월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될 거고 2분기 이제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더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이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 7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예상 영업이익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한 연간 컨센서스 그리고 내년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크겠죠. 그럼 이런 숫자들이 이제 사측에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서프라이즈로 나타나게 된다. 주가 급등 트리거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7월 정도가 되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더 이상 글로벌 노이즈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낮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마무리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고 글로벌 노이즈가 낮아들게 된다. 국채 금리나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3%대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가 또 어마무시한 또 상승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7월 이후부터 이제 트럼프도 중간 선거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미국 증시를 반드시 부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노이즈 관련된 거 5월 달, 6월 달 내 빠르게 마무리를 할 거고 그 7월 이후부터는 이제 10월, 11월까지 쭉 증시를 당겨 올려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좀 조용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입을 떠든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급락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 이제 뭐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5월 달, 6월 달 화끈하게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이번에 8,000포인트를 달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포모를 느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의 마지막 이제 역전 기회가 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팅 하셔가지고 이번 조정장 또 잘 버텨내셔서 좋은 또 결과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최근 찍어 드린 아주 IB 투자 하루 이틀 만에 20% 가량 급등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단타로 올려 드리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찍어 가지고 아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 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아침마다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를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요. 설명 쪽에 이제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중요 투자 전략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